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제3장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3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모형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 이게 이제 공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이제 공급이야. 완전 고용 수준에서 공급이 주어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구성됐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얘가 고정됐어요. C와 G를 전리 넘겨요. 우리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T를 빼주고 그럼 T를 다시 더해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투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요게 뭐야? 그쵸? 민간의 저축. 얘가 정부 저축. 그래서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요 합친 거 나타내는 거 있죠, 요거. 이게 전체 총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고 하면요.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고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자금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제 S와 I를 같이 써야 되고요. S에 대한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고 I에 대한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대부자금의 균형량과 이자율이 결정되죠. 저축과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함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T는 여기서 직접 관련 없잖아. T는 이게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자율에 영향 안 받고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투자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인데요. 요거 여기 보시면 소비가 뭐에 대한 함수여야 돼? 그치, 소비가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로 올려보면 요게 이렇게 다시 쓸게요. CIG 이렇게 되는 건데 C가 이자율에 대한 마이너스 관계고요. 투자가 이자율의 마이너스고요. 정부 지출은 주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케인즈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공급은 언제든지 주문만 있으면 생산 공급할 수 있고요. 소비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함수예요. 이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서 얘기 다시 할 거고, 그 다음 투자는 뭐 이자율에 영향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받는다라고 혼합해서 쓰긴 하겠지만 이자율 같은 그런 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차이가 나는 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케인즈학파는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대부자금 로너블 펀드에 대한 그 공급이 이 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 함수이고요. 대부자금의 수요,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이게 이제 같아질 때가 균형 상태인데 재정이 흑자의 증가의 결과로 재정 흑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금이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금의 공급이 이자율이고 투자가 이렇게 있는데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자금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요 공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이 지금 더 많아지게 되었다. 지금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자, 지금 언제 초과 공급이 되겠어요? 요거 자금이 이자율이 있을 때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해도 되고요. 우측 이동한 상태에서 그럼 그렇게 볼까요?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 이렇게. 그럼 요 지금 이전에 이자율 상태에서 봤을 때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자금에 대한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요. 요만큼 자금에 대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균형으로 가기 위해선 B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저축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공급이 증가한 것만큼 다 증가하는 건 아니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일부 자금의 수요, 공급이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자금이 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100%보단 작게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균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실질 이자율은 초과 공급 상태니까 하락하게 되면서 그러면 저축이 좀 줄어들고 투자는 증가하고 이렇게 되다가 어떤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다가 같아지게 되면 또 새로운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 이자율 하락하게 되고요. 민간의 저축,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민간의 저축은 그쵸? 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민간의 저축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투자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정 흑자의 증가분만큼 여러분 재정 흑자의 증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이라니까 이만큼이 재정 흑자가 증가한 크기인데 근데 이자율이라는 충격이 발생해서 실제로 자금이 증가한 크기는 요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보다는 더 작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정 흑자 증가분만큼 국민 전체 저축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작게 증가하지만 그거보다는 작게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저축이 증가한다. 뭐 그거 여기 보시면 재정 흑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 이거는 이제 외생 변수로 주어지는 건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나 정부 지출이 줄거나 텍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래서 정부 전체의 저축이 증가한다. 물론 이제 T가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여기에도 영향 미치긴 하겠죠. 그래서 정부 저축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서 재정 흑자가 증가했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어렵진 않지만 이것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막 암기하시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에 가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래서 고전학파 모형, 대부자금시장 모형 잘 보시고 케인작파 모형과 같이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3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